일단 빈칸 넣기 문제를 딱 받았을 때 31번부터 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반드시 첫 문장과 빈칸 문장을 읽어주어라 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빈칸이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경우, 빈칸이 중간에 있는 경우, 빈칸의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빈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첫 번째, 중간에, 마지막에 있든지 간에 이 빈칸 문장은 거의 다 주제스러운 부분입니다. 주제 부분을 비워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글의 제일 앞부분, 특히나 빈칸은 더 그래요. 글의 앞부분은 주제 부분이니까 주제의 반복입니다. 제일 앞부분하고 빈칸은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반드시 읽으면서 아 무슨 말 하겠구나. 오케이, 읽어 놓으시고, 두 번째 빈칸을 정확히 먼저 읽어보라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게 끝났으면 자 빈칸의 위치별로 공부해 보는 거예요. 자 뭡니까? 빈칸의 위치, 빈칸의 위치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빈칸이 글의 제일 앞부분에 있으면, 어쨌든 이 빈칸이 이 글의 주제이니까 많은 지문들을 해석해 봤을 때 이 반틈 이하 나머지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해도 되더란 얘기죠. 빈칸이 제일 앞부분에 있으면 빈칸이 주제다.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게 하원, 하투인데, 자, 하원이란 이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이 주제 문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뒷받침하는 문장. 그러니까 요 뒷받침하는 요 빈칸 다음에 두 문장을 잘 해석해보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굳이 이 밑에까지 읽을 필요가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트렌드. 그 다음에 최근에 한 2019년 최근에 와서는 빈칸이 나오고 그 빈칸 바로 다음에 한 5줄, 6줄 정도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의미를 뒤집자 말입니다. 의미를 뒤집으면 속뜻이 파악되겠죠. 오케이? 숨겨져 있는 이 글에 숨겨져 있는 뜻을 파악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라는 게 최근 트렌드 알아두시고, 빈칸이 문장 중간에 들어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일단 읽어야겠죠. 빈칸 문장이 주제니까, 이 글의 주제니까 빈칸 문장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그 다음 읽어야 되는데 앞으로 가서 읽어야 할지 밑으로 가서 읽어야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이 주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답을 가져오는 경우가 한 30% 정도더라. 요 주제에 되는 빈칸을 읽고 답을 찾기 위해서 밑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주로 70%더라. 오케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주제 부분을 딱 봤을 때 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뒤에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갈 때는 뭡니까? 역시 이게 그 다음에 하원 문장, 하투 문장. 이 하원, 하투가 이 빈칸 문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최근에 거의 다 밑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자,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선생님이 소개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 일단 빈칸이 주제니까 빈칸 문장을 봐줘야 됩니다. 주제를 파악하고 이 지문의 반 정도, 이쯤에서 뭐 예를 들어 히라든가 뭐 결정적인 대문자로 나오는 요 단어, 즉 한 5에서 7줄입니다. 7줄,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속뜻을 파악하고 의미를 뒤집어서 주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아니면 좀 더 숙달된 학생들은 밑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주제를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밑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아니까, 자, 요게 나오고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단어를 찾고 그 다음 문장 찾고, 그래도 답 안 나오면 그 다음 문장 찾고, 쌤이 이렇게 푸는데 일단 빈칸 근접문부터 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보고, 안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더 위에 확대해서 보고. 오케이? 역시 빈칸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으면 이 윗부분, 이 부분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빈칸
근접은 가까이 있는 것이요. 빈칸 가까이에 있는 부분, 빈칸 가까이에 있는 부분, 우에 가면 이 부분이겠죠. 빈칸 가까이에 있는 부분에서 답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의미를 뒤집어서 답을 찾는 게 빠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택지 대입은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를 단어를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먼저 넣어서 이 개념부터 잡는 거예요. 개념부터 잡고 거꾸로 이 내용을 추론해 보는 거.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34번, 33번은 이 선택지가 기니까, 그죠? 기니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앞에 31, 32는 선택지를 먼저 넣어서 거꾸로 문제를 푸는 방법부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 연습을 쓰면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다음 문제 풀면서 의미 뒤집고 속뜻을 파악하는 거. 해석을 해서 이 해석 뒤에 깔려있는 속 의미가 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빈칸 문장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빈칸 문장 주변에서 단서를 정밀히 찾아보아라. 이걸 바로 빈칸 근접문이라고 하는데 빈칸에서 가까이 있는 문장, 빈칸 근접문에서 우리는 단서와 정답에 대한 단서와 포인트, 단서와 포인트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그림으로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게 빈칸이에요. 빈칸 있으면 빈칸 근접문은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 오케이? 이 부분보다는 빈칸에서 가까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 답을 찾아내자. 빈칸 근접문, 빈칸 이 뒤에 한 문장 있어도 무시하지 말고 빈칸 근접문 이 정도를 정말 정밀하게 한번 잘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빈칸이 제일 앞부분에 있으면 뭡니까? 빈칸 그 밑에 이 부분. 요 이렇게 빨간 부분이 빈칸 근접문이니까 빈칸 근접문에서 단서와 포인트를 잘 잡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상위 개념이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나오는데 상위 개념은 주제를 머금고 주제를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은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거죠. 나열이나 예시나 뭐 열거, 대조 이런 걸 통해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게 하위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능에서는 이 빈칸이 상위 개념이죠. 빈칸이 상위 개념이고 그 밑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위 개념인 거예요. 상위 개념은 일반적이죠. 일반적이고 넓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오케이? 이 하원, 하투, 나열 구조, 나열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나열하거나 열거하거나 예시를 주거나 또 일화문이죠. 일화문. 일화문은 사건문입니다. 그죠? 또는 비교문 맞죠? 또는 비유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 주제를 잘 찾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빈칸이 제일 중간에 문장 중간에 있을 경우 일단 요 빈칸이 상위 개념이죠. 빈칸이 주제 개념이고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거의 다 그 밑부분을 하위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밑부분을 이 밑부분에서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럼 앞부분은 뭐냐? 앞부분 이 주제에 대한 소재를 나타낼 수 있죠. 소재를 나타내주지만 이 부분은 이 빈칸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는 줍니까 안 줍니까? 결정적인 힌트는 주로 잘 안 나오더라. 오케이? 결정적인 힌트는 빈칸 주로 다음에 나오더라. 물론 앞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자 이렇게 중간에 있을 경우 제일 위에 줄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뭔가 급하게 읽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빈칸에 나오면 이걸 주제로 잡고 그 밑에 하위 개념 뒷받침하는. 오케이. 자 3번 가봅시다. 3번은 굉장히 중요한 간이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주제의 재진술 법칙. 마지막 문장에 나오면 거의 다 뭡니까? 거의 다 주제문이다. 그러니까 빈칸은 어디 있든지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위에 또 다른 주제문. 자 여기서 주제문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이게 주제문이란 말이죠. 이게 주제문입니다. 주제겠죠. 그죠? 근데 주제의 재진술이란 말은 빈칸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으면 자
앞에 주제를 말합니다. 주제를 쭉쭉 4개 정도 주제를 말했는데 결국은 이 주제를 또 똑같이 말하더란 이야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주제를 재진술하는 게 빈칸이라면 이런 개념을 꼭 가지고 계세요. 의미는 같은데 단어 바뀌고 표현이 다르더라. 어쨌든 빈칸 넣기에서 빈칸의 주제, 빈칸은 주제의 재진술이더라. 위에 문장에서 주제스러운 거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물론 주제가 나오다가 바뀔 수 있겠죠. 꺾일 수 있는데 however가 가면 그죠? 요 주제 however 반대겠죠. 요거 뒤에 설명합니다. 이게 빈칸입니다. 이게 빈칸. 빈칸이 주제겠죠. 빈칸이 있고 빈칸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도 주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죠. 제일 마지막 문장도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수능 지문이란 게,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앞부분에 말을 하죠. 그 자기 본론을 쭉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는 항상 요 제일 앞부분이랑 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똑같단 말이겠죠. 근데 주제가 중간에 비어져 있으면, 오케이? 쭉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겠죠? 이 내용도 아무 반전이 안 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케이. 그런데 이 봅시다. 주제가 있고 빈칸이 있고 중간에 잘 찾아보세요. yet, 그러나 또는 however 또는 but 이런 역접의 접속사가 또는 접속 부사가 문장에 들어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다가 버시 꺾이잖아요. 뭡니까? 그대로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로. 밑에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대로 됐겠죠. 그대로.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심한데 빈칸의 주위에 뭡니까? 부정어. 자, 이게 심화. 왜 심하냐면 요거를 못 봐서 정답을 틀리더라는 이야기죠. 빈칸 주위에 부정어가 있으면 그 부정어는 반드시 네모쳐서 눈에 띄게 해놓고 우리 답을 찾을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런 부정어 비슷한 것이 자, 빈칸 주위에 있단 말입니다. 빈칸 주위 또는 빈칸 문장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A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A라는 주제가 내려오면서 이 빈칸 앞에 있는 no 때문에 뭘까요? 그대로입니까? 반대로입니까? 반대. 오케이? 요 글자 하나를 못 봐서 A를 그대로 찍으면 틀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됐고 넘어갑시다. 6번 봅시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놔야 되는데, 자, 빈칸은 하나죠. 빈칸은 하나인데 지문 속에 구체적 설명이 2개가 나올 때 빈칸이 첫 문장에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빈칸 그 자체로서 뭐다? 주제문이다. 계속 말했는 거죠. 빈칸 그 자체가 주제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부터는 그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상술예시다 했고, 자, 지문 속에 빈칸이 하나 나오죠. 빈칸이 한 개 나오고 구체적 설명, 그 빈칸에 대한 뭡니까? 하원이겠죠. 하원, 하투겠죠.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2개 나오면 밑에 선택지의 정답은 반드시 그 2개의 설명을 어우르는 정답을 찾아야 된다. 주제가 이렇게 했죠. 주제가 있고 빈칸이 있고 어떤 첫 번째 예시가 나오고 하원,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맞죠? 나오는데 정답에 요 2개 다를 포함하고 있는 정답이 맞다 이 말입니다. 주제가 나오고 예시가 하나가 나오고 또는 예시가 2번째 하투가 나오는데 요 중에서 뭐 하나만 취급하고 하나만 다루고 있는 이런 선택지는 답이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자, 빈칸 넣기 유형에서 빈칸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죠. 반복된 주제입니다. 반복된 주제. 반복된 주제입니다. 하지 말죠. 주제, 이 A란 이야기, A란 이야기, A란 이야기, A란 이야기. 결국은 빈칸도 A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A란 이야기입니다. 빈칸. 따라서 다른 지문 속에 있는 정답에 대한 근거. 오케이? 따라서 다른 문장들에 있는 정답에 대한 근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을 찾을 노력하자 하는데, 새로운 사고는, 즉, 요 지금 빈칸을 찾아야 되는데, 별표 이외에 다른 사고나 다른 정보를 가져와서 답을 찾으면 틀린 겁니다. 본문에 충실하자 이 말입니다.